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구온 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 라는 시간으로 두 번째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교과서는요, 132쪽을 펴보겠습니다. 지구는 자전 외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이 세 가지인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1년에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은 한 바퀴는 360도, 1년이면 365일이니까 약 하루에 1도씩 돌아가는 속도, 공전의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전의 방향은 바로 서에서 동 방향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서에서 동 방향은 곧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전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늘에서 보이는 태양의 위치 그리고 별자리의 위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해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위치는 지금 5월 1일, 5월 15일, 5월 30일 모두 같은 위치에 태양이 진 직후 서쪽 하늘을 15일 간격으로 관측한 건데요. 태양이 졌으니까 이 위치는 바로 서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서쪽 하늘이면 여기가 동쪽 하늘, 여기가 남쪽 하늘, 저기가 동쪽 하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별자리들이 처음엔 여기, 그 다음 여기 점점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별자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별자리의 이동은 점점 서쪽으로 오는 방향이었어요. 그럼 동에서 서쪽으로 오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시계 방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씩 움직이는 바로 연주운동인데요. 별자리의 연주운동은 이와 같이 실제 운동과 반대 방향입니다. 실제 공전의 방향과 반대라서 겉보기 운동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별자리를 기준으로 태양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 이 그림들을 투명 필름에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별자리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표시해 주세요. 별자리는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태양의 위치가 변한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점점 태양이 별자리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별자리에 가까워진다라는 모습은 바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이 연주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연주운동의 별자리와 태양의 연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속도는 하루에 약 1도씩으로 공전 속도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1년 후에는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별의 연주운동은 별의 연주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연주운동은 실제로 이동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을 이렇게도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태양을 바라봅니다.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는 바로 8월 태양의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월 달의 태양의 위치. 9월 달의 지구는 아마 여기 있겠죠? 지구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아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9월의 태양의 위치. 그러면 8월에서 9월 이렇게 이동했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방향 곧 반시계 방향임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있어요. 태양의 연조운동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 자,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이 위치가 8월의 태양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위치는 바로 8월 달에 지구가 되겠고요. 여기는 9월 달에 지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10월 달에 태양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지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찾느냐? 선생님이 바로 요거 많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요거 기억나나요? 잘 보이나요? 자, 관측자를 그리고 지평선을 그리고 동남서 요거 기억하죠? 요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8월 달에 위치해 있을 때 이렇게 태양을 바라봅니다. 태양을 바라본다는 건 낮이겠죠? 낮에 태양을 바라봤더니 이 태양이 마치 8월 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별자리를 실제로 관측하려면 낮에 봐야 될까요? 밤에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밤에 봐야 합니다. 반대로 태양을 거꾸로 뒤집어서 태양과 이 관측자가 등지고 태양의 반대쪽을 쳐다보게 되면요. 이 관측자는 바로 여기 2월 달에 밤하늘의 남쪽 하늘에는 염소자리, 2월달 염소자리가 남쪽 하늘 정중앙에 아주 잘 관측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찾느냐? 바로 지구와 태양을 일직선으로 연결하고 그것의 연장선을 그어주세요. 연장선을 그었을 때 태양과 가까운 곳은 그 달의 별자리인 것이고요. 지구와 가까운 곳은 바로 그 달의 밤하늘에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10월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월달에는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전혀자리 있기 때문에 여기 10월달 별자리의 태양의 위치가 되겠고요. 반대로 밤하늘에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4월달의 물고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겠죠? 자, 여기는 지금 별자리가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이름이 있습니다.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 이 황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양의 색깔은 황색, 노란색. 길도를 사용해서 태양이 지나는 길, 황도, 그리고 12개의 별자리라서 12궁이다 라고 이렇게 태양의 길의 이름을 황도라고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말이 아마 이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지구가 공전할 때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공전을 하면 먼 별을 배경으로 가까운 별의 위치가 달라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별의 시차라고 합니다. 자, 별의 시차는 우리가 간단하게 간단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지구에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어떤 펜 하나, 그 펜을 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 두 눈이 뭐냐? 하나는 지구 1, 하나는 지구 2가 되는 거예요. 자, 지구는 지금 우리 계속해서 공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이쪽 끝, 저쪽 끝에 있을 때 지구가 이 같은 별을 바라볼 때 위치가 달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 보이게 돼요. 자, 이것은 19세기에 처음 관측된 현상으로 지구가 공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건 7단원에서 별의 연주시차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과서 13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4번, 바로 계절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계절 변화는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남중 고도, 그리고 낮의 길이, 그리고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양.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자전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전축은,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전도 하면서 자전축이 기울어진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바로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전만 한다고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면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남중고도란 천체가 정남쪽에 위치할 때의 고도입니다. 고도란 우리가 지평선을 기준으로 어떤 천체가 얼만큼 높이 떠 있는지 그 각도를 재었는데요. 자, 이 지평선과 여기의 각도, 지평선과 여기의 각도, 지평선과 여기의 각도, 뭐가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여름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여름의 남중고도가 높게 된다면 낮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이 떴다가 내려가는 시간도 길겠으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겨울이 될 때에는요, 남중고도는 낮아지고요,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게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낮의 길이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하지인 경우,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요. 팥죽이면 추운 겨울을 의미하겠죠.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 봄, 가을엔 조금 높고, 여름에는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지구의 공전과 관련한 현상을 4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